이 시간에 설명할 사례는요, 잠원동에 보면은 동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잠원 연합주택인데, 그것이 원래 연합주택에서 이제 재건축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노후되어서는 그것도 이제 아마 재건축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잠원동에 재건축됐던 것이 그것이 IMF 때 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조합원으로 분양받았던 분들은 지금 파실 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오래되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던 연합주택이다 보니까 취득한 금액을 잘 모릅니다. 물론 기억들은 하는데, 조합에 추가로 계속 돈들을 냈기 때문에 그런 입증 서류들을 못 가지고 계신 분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취득 원가를 잘 모르지만 감면주택은 맞는데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납부할 것인가. 그러한 경우를 가지고 오늘 사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꼭 잠원연합주택에 대한 동아아파트뿐만 아니라 IMF 때 같으면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주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즉 분양받았다고 해서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모른다든지, 일반 분양 아파트는 분양계약서를 찾아내면 좋은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원 아파트는 문제가 좀 있었던 조합원 아파트들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낸 서류들만 있는데, 현재 과세관청에서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인 환산실가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환산실가로 계산할 때 억울한 분도 있고 이익이 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상 자기가 투입됐던 원가는 한 2억밖에 안 되는데 환산했더니 3억이 되더라. 그러면 그분은 아무래도 1억에 대한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거꾸로 환산했더니 1억 5천밖에 안 나오더라.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취득했을 때 관련 서류들을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여러분들 교환에 있는 PPT 자료를 PDF 자료를 보시면서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지가 쓰느라고 온 거고요. 재건축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준공 후 5년 경과 후 양도했을 때 감면은 어떻게 될 것이며 세금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동아아파트더라. 잠원 연합주택조합, 주택조합이라고 연합주택조합이라고 이제 여러 군데가 한 거죠. 그래서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이 된다. 자, 우선 이 주택이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러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어느 날짜 기준으로 판정을 하냐면 아파트가 지어진 날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진 날이 이날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축일이라고 법상으로는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신축일이 언제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신축일은 사용승인일이 되겠습니다. 즉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가 다 준공이 났다면 이제 등기까지 되겠지만 신축이 끝나서 사람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구청 건축가에서 정식으로 구청장명으로 사용 승인을 내죠. 그런데 정식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 일명 가사용이라고 하는 임시 사용 승인을 먼저 내주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은 정식 사용 승인일보다도 임시 사용 승인이 먼저 납니다. 그래서 꼭 임시 사용 유무를 판정해서 알아봐셔야 되는데, 잠원동 동화 같은 경우는 임시 사용, 가사용이 99년 6월 30일 날 났어요. 99년 6월 30일 날. 그러면 99년 6월 30일이 조세특례제한법 99조를 보면은 98년 5월 달부터 99년 6월 달까지 사용 승인이 났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감면에 해당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서울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원조합원이든 승계조합원이든 상관없이 조특법 99조에 해당되는 것은 다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즉 이분이 조합원이기만 하다면 이거는 뭐 100% 조합원이니까 조합원이라는 것만 입증한다면 이 아파트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났죠. 6월 30일이니까. 한 이틀만 늦어져서 7월 1일 날만 났더라도 잘못하면 못 받을 수 있을 뻔했는데 일단 조특법 요 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2005년도에 팔았는데 6억 9천, 거의 7억 가까이 주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이게 지어졌으니까 99년도부터 따져서 5년을 따지면 2004년 6월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2005년 9월에 팔았으니까 1년 더 지나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때까지 투입된 자금 원가와 팔았을 때의 양도가액의 차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되었는데 이 금액이 5년 이내와 5년 이후로 갈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5년 이내에 들어갔다면 100% 감면, 5년 이후에 들어갔다면 그거는 100% 과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쪼개야 되는데 취득 원가를 좀 알아봤더니 취득 원가가 없어요. 취득가액이. 그래서 가입 당시의 계약서나 부담금 등의 이런 취득 실가를 입증할 수 있는 거 일반 분양 같으면 분양계약서 한 장이면 되겠지만 조합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돈들이 들어간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이 99년 10년도 더디다 보니까 없더라.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없다고 제로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취득 원가를 계산을 하는데 99년 6월 30일 당시에 취득 원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환산실가라고 해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 뭐 최초 고시 당시의 취득 기준시가 이런 걸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환산실가는 공식은 여러분들 그 강의 목차 중에 보면은 계산 방식에서 일방실가 계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정확하게 환산실가 계산하는 그 요령들이 나와요. 땅은 땅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래서 이 아파트는 환산실가로 계산을 하면은 취득 원가가 2억 2,30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300이 이 사람의 아파트 사용승인 났을 때의 취득 원가가 되더라. 이와 같이 환산해서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가 취득 기준시가의 3%만 인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실제로 취득세 등록세가 얼마가 들어갔던 집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갔던 다 무시하고 계산공제라고 3%만 인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수치상으로 보면 2억 2,800 정도가 원가고 2억 2,800 정도가 원가고 6억 9천에 팔은 6억 9천 정도가 양도가다. 그래서 차액은 6억 9천에서 2억 2천, 2억 한 3천 정도를 뺀다고 치면은 실제로 남은 것은 4억 한 몇천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분은 이때까지 전체 차액이 양도 차익하고 장기보유공제를 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장기보유공제까지 하고 나면은 4억 800 정도가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양도 차익이 4억 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4억 원에 대해서 감면을 못 받았다면 세금을 다 내야겠죠. 그래서 약 35% 현재 세율이 그러니까 35%로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얼마가 나오죠?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이니까 3억. 한 4억 5천인데 누진공제 뭐 또 좀 빠지니까 뭐 4억 한 3천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4억 3천이 아니라 4억에 저거 30%니까 3천만 원, 3, 40이 1억 2천. 1억 2천에서 누진공제 빼고 못 빼고 하니까 한 1억 이상은 양도세가 나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감면을 받으니까 일단 감면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감면 공식 계산은 간단해요. 신축했을 때의 기준시가가 얼마냐? 그 다음에 5년이 됐을 때의 기준시가가 얼마냐? 그 다음에 양도를 할 때의 기준시가가 얼마냐?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금액을 쪼갤 수가 있다. 쪼갤 수가 있다. 그래서 쪼개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오은이 양도 당시 2005년도 팔았을 때는 기준시가가 4억 2천이 나왔다. 그리고 신축했을 때는 1억 6,800이었다. 취득 당시 5년이 됐을 때는 4억 3,500이었다. 표로 그리면 아파트가 이렇게 해서 지어져서 쭉 지나갔는데 5년이 됐을 때는 이때더라. 이때의 기준시가는 1억 6,800, 1억 약 7천. 그 다음에 5년이 됐을 때의 기준시가는 3억 4억 3,500. 그 다음에 양도했을 때는 팔았을 때는 4억 2천. 그럼 기준시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왔네요. 내려왔어. 그래서 이 동아아파트가 2005년도하고 2004년도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시가가 내려왔더라. 이 기준시가가 올라가면은 이 부분의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사업 중에. 그래서 이 부분의 금액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면을 받아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했더니 양도 차액이 장기보유 빼고 나면 3억 4,700, 3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기준시가와 이 기준시가를 비교했더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운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로가 되고 전체 양도차익 나왔던 3억 4,700이 다 이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 그 공식이 요겁니다. 왜 그러냐면 분모에는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 빼기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 분자에는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빼기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인데 이렇게 해보고 나면은 오히려 거꾸로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0으로 보아서 1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 3억 4,700, 100%의 금액이 다 이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적용해서 나오는 값은 5년 이내의 양도 차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제로가 되고 3억 4,700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에 온 거는 어떻게 알아? 100% 감면이 된다. 그래서 3억 4,700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우선 뽑아냅니다. 그러면 약 30% 뽑는다 그러면 약 1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교환의 자세한 금액은 적어놨습니다. 약 1억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그러면 100% 감면이니까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안 내는 대신 그 1억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20%의 농어촌 특별세를 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이분은 약 2천 정도의 농특세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20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아직도 안 팔고 가지고 있다가 2010년에 지금 팔려고 보니까 지금은 기준시가가 한 6억 되더라. 그럼 6억과 4억 3,500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상승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세금을 더 냅니다. 즉 6억에서 1억 6,800 뺀 것이 분모의 금액이 높고 분자의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뭐 50%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3억 4,700 남은 거에 50%인 1억 한 2천은 감면을 받고 나머지 1억 2천은 세금을 다 내리고 이런 논리가 되어서 1억 2천 감면 부분은 양도세 계산해서 그거는 20% 농특세만 내지만 이쪽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100% 양도세까지 다 내리고 양도세가 나오면 주민세까지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써놨는데 이와 같이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취득 시점의 금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취득 시점의 금액을 환산해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그 계산 근거들은 환산할 때 이런 계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취득 시점, 즉 99년도 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양권 사고 이런 날짜가 아니고요. 아파트 신축한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99년 6월 30일 날 신축이 됐는데 그 99년 당시에 토지의 기준시가, 건물의 기준시가, 또 취초 고시 당시의 기준시가,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내요.
그래서 99년도 신축되자마자 2000년도에 고시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환산한 취득시 기준시가락에서 최종적인 금액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환산한 취득시 기준시가를 가지고 또 양도 기준시가와 분자분모로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나오는 것이 취득실가가 된다. 그거를 환산 취득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꽤 나름대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계산 방식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라고 교환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시점에 계약서가 없고 취득가액을 모른다 하더라도 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환산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실제 자기가 샀던 금액보다 그 취득 금액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과세관청에서 다 통과시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조사해서 밝혀진다면 밝혀지는 실제 취득가액 가지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겠죠. 그러나 감면에 해당이 된다고 결정만 내리면 그 환산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던 내려갔던 실제로 나중 영향을 미치는 세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면주택으로 판정만 받으면 좀 환산을 하더라도 수월하게 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면은 감면이지만 취득 당시의 금액을 모르는 경우에도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했습니다.